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요즘 보험의 혜택에서 소외가 됐었던 병이 있어도 나이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인기입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간편 심사로 쉽게 가입은 했지만 나에게 맞는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이강희 전문가께서 준비한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 자세히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생각 드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연락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요청합니다. 보험 상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병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간편 심사로 가입은 했지만 내게 맞는 보장이 잘 돼 있는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병자 보험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병자 보험에서도 우리 진화하는 유병자라고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찌 보면 유병자분들한테 희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병자 그 가입하시는데 조건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 가지 조건만 봅니다. 첫째는 5년 안에 암 수술하시거나 암 진단이 없으신 분들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질병 또는 이제 상해로 입원 수술이 하신 적이 있냐고 이제 여쭤보겠죠. 그런데 사실은 상해로 입원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인수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새로운 진단만 없으시면 이제 가입이 가능한 그런 조건만 맞으신다면은 제가 이제 오늘 소개드린 보험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그 협심증이라든가 기항력이 있으신 분이 있죠. 뭐 고위험군이 있으셨던 백혈병이라든가 말기암, 기항력자가 있으신 분들, 특히 또 신체가 자유롭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지금은 충분히 가입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성질환자분들이 지금 점점 연령층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30, 40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뭐 회식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흡연, 그 다음에 이제 음주, 그 다음에 운동은 자연스럽게 또 부족하니까, 그런 질환으로서도 많이 이제, 발병률이 이제 점점 좀 낮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게 40대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당황하시는 경우가 이미 진단을 받으시면 새로운 어떤, 보험을, 내가 원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지금 통계 자료를 보시면 50대, 60대 보시면 60대, 70대 보시면 60% 이상이 진단을 거의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혈관 문제를 말씀드릴 거예요. 특히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은 아마 제가 통계로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보통 한 40% 이상이 이미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죠. 가장 고위험군이십니다. 네. 지금 가족력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드렸는데요. 사실은 당뇨나 지금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미, 유전자를 통해서 갖고 계시는 질병들이 보통 당뇨나 고혈압은 이거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모 중에 한 명이
당뇨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내가 걸릴 확률은 30%를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형제나 부모가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50%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나 혈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당뇨와 고혈압이 일단 진단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질병이 시작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내가 이미 가지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뇌혈관에 대해서 아마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뇌 관련 질환자들 보면은 이미 45% 정도는 뇌경색을 진단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뇌경색 같은 경우는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대체적으로 많으시고요. 특히 유병자분들은 여태 가입이 안 되셔가지고 준비를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뇌경색 또한 지금 포함한 제가 뭐 진단비를 말씀드리겠지만 뇌졸중을 포함한 뇌경색을 우리가 갖고 계시면은 일단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보험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이제 주위 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는 특히 이 뇌혈관 문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뇌출혈이 일단 발생을 했다 싶으면은 보통 물론 간단하게 시술을 통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환자실을 입원하셔서 집중치료를 받으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진단비 자체가 뇌경색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뇌졸중의 원인이 우리 그 만성 질환자분들이 좀 간과하시고 계신 게 뭐냐면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약을 복용을 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시면 사실 귀찮다고 안 드세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뇌졸중을 가기 전에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정말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약을 좀 꾸준히 복용을 하셔서 건강관리를 좀 미리미리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약을 복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 건강해지진 않잖아요. 점점 노화가 오면서 혈관도 같이 노화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예방을 하셔도 진행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도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 원인이 70% 이상이 고혈압과 고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진단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언제라도 이런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뇌졸중 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그 보험회사의 약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속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그 보통 가지고 있는 증권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1, 2, 3 여기까지는 아마 보상을 해드린다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뇌경색과 뇌경색을 뭐 포함한 협차증이라든가 폐색증이라든가 이 6가지는 보상을 안 해드리는 증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뇌경색을 포함한 그런 진단이 우리 뇌졸중 분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입하셨던 증권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 3가지를 통해서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이제 이런 그 뇌출혈을 가입하신 분들이 뭐 뇌협착증이 왔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지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보상이 안 된다. 예, 당연하죠. 이 코드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안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못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 준비와 플러스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를 하시냐면 뇌혈관, 예를 들어서 이 코드가 다 속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좀 보장이 더 넓은 뇌혈관 수술비를 제가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태 유병자분들에게는 이런 수술비를 지급을 안 해드렸어요. 왜? 지급률이 너무 빠르고 더 많이 나가겠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건강하신 분들보다. 왜? 이미 준비가 돼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지급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예 가입이 안 되셨었는데 지금은
수술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뇌혈관 준비를 하신다는 것이죠. 네, 이 뇌혈관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스텐트라든가 이제 크롤이라 그래서 이 혈관을 확장해주는 그런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합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목을 통해서라든가 이제 뭐 다리를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 준비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뇌혈관이잖아요. 뇌혈관, 심혈관. 예. 어찌 보면 이게 같이 세트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우리가 330만 원 정도 준비를 하셔서 수술을 하실 때 우리가 수술비,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냐면 저도 사실은 지금 요즘에 지금 고민에 빠진 게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실손 의료비가 물론 우리가 정말 필요악으로 인해서 끝까지 유지를 하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래요. 끝까지는 들고 있지만 언젠가는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됐을 때 그때 유지를 못 하신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게 진단비하고 수수특약입니다. 그래서 꼭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험료도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준비하셔도 정말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적인 뇌혈관 허혈성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뇌혈관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됐지 나아지진 않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발생이 됐을 때 뇌출혈 수술비를 또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은 중점적으로 뇌혈관을 말씀드리지만 이외에도 한 3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의 질병은 수수특약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가장 우리가 쉽게 받으실 수 있는 게 뭐 백내장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 다음에 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폐 문제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수술비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그냥 암은 넘어갈게요. 왜냐면 당연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요, 지금 보험금은요, 사실은 지금 수술비가 지금 30만 원에 300만 원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조금 내려가지만 그래도 플러스해서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수술비는 좀 마련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뇌졸중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이제 가볍게 뭐 며칠을 입원하셔서 수술을 하시거나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뇌출혈로 쓰러지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통 중환자실을 이제 입원하시잖아요. 그러시면 한 달 이상 정도는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험금도 이제 지급해 드린 사례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정말 이 뇌혈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유병자분들도 입원 일당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입원비는 정액으로 드려요. 정액으로. 네. 우리 보통 입원 일당이라는 건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일만 입원해도 100만 원 일정 정액으로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입원하실 수 있죠. 뭐 폐렴으로 입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입원하실 수가 있는데 1일만 입원하시면 100만 원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중환자실 있죠. 집중치료실. 특히 폐가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치료실을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치료실을 들어가시면 1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이틀만 입원하셔도 지급을 정액으로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에 집중치료실을 이제 열흘을 입원하시면 2만 원씩 가정했을 때 2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 20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급을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요. 네. 지금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은 이제 고혈하고 기침이 너무 심하셔서 입원을 하셨죠. 그런데 폐렴이 꼭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폐렴 진단을 받으셨죠. 그래서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하시고 3일 만에 퇴원을 하셨는데 얼마를 받으실까요? 상급병실 입원하셨으니까 100만 원에다가
예, 집중치료실을 하셨기 때문에 204만 원 예,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폐렴이 좀 있으신 분들은 집중치료실을 꼭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꼭 집중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예, 입원 이틀만 하시면 이제 입원비를 마련해 드리니까 어느 정도 그 병원비, 의료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입원비인데요. 우리가 상급 병실을 갈 수도 있고 종합병원을 갈 수도 있고 일반 병원을 갈 수 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상급 병실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100만 원에다가 또 집중치료실 들어가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나는 종합병원을 갈 수 있다. 입원할 수 있다. 그러면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병원 있죠. 의원 같은 경우 입원하시면 이틀만 입원하셔도 10만 원 지급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각각 말씀을 드렸잖아요. 뇌졸중 진단비라든가, 그 다음에 수술특약, 그 다음에 이제 입원비죠. 입원 일당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갱신을 통해서 가입도 하실 수 있고요. 비갱신을 통해서 가입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험료는 사실은 각각 제가 보험료를 산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좀 차별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최대 90세까지 100세까지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갱신도 20년을 통해서 가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으세요. 네,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시고요. 특히 우리 유병자분들은 이 뇌혈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기도 하시지만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여태 없었어요. 특히 수술비, 뇌혈관 수술비라든가 심혈관 수술비라든가 그다음에 진단비, 특히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경우는 가입이 하셨어도 뭔가 연계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보험을 소개시켜 드린 것은 어찌 보면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그런 보험으로서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좀 보완을 지금 현재 증권을 갖고 계시지만 좀 보완을 통해서 나는 좀 수술 특약이 있다 하셔도 굉장히 부족한 금액을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증권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는 이상.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보완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희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진화하는 유병자 보험, 특히나 뇌졸중과 관련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실시간 전화 상담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어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제가 네. 지금 AIG에서 안보험하고 예. 우체국의 실손보험만 갖고 있는데 네. 이게 둘 중에 그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문의 좀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겹치는 게 있으면 하나는 뭐 해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글쎄 어떤 게 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해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지금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는데 네. 2010년도에 우체국에서 단독 실비보험을 들으셨어요. 이거 맞으세요? 예. 그리고 2013년도에 AIA 생명의 안보험 말씀하신 그 안보험을 네네. 가입하셨는데 한 달에 보험료는 6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도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그래서 좀 두 개가 있는데 그거면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궁금해서 전화드린 거거든요. 혹시 좀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오면 추가로 네. 가입할 수 있는 뭐 여력이 있으세요? 네. 아, 그것도 그러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암하고 실손밖에 없으니까 네네. 뭘 더 들어야 되는 건지 그걸 잘 몰라서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건강한 편이세요? 네. 혹시 걱정되는 질병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엄마가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나 이런 쪽으로 합병증이나 이런 것 좀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강준옥 네.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암 실손보험만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어떤 보험이 더 필요할지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저희 전반적인 리모델링 좀 도와드려볼게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이신 그 여성분 치고 보험을 굉장히 적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네, 그래도 좀, 보험 들란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쵸? 예. 네. 보험은 별로 안 좋아하셨나 봐요. 아니 그것도 그 실손만 하고 암이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해서 네. 뭐가 더 필요한가 여쭤보려고. 네. 이제는 40대 후반이면 그 50을 바라보면 사실은 이제 질병이 점점 시작하는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내주신 보험을 증권을 보니까 그 AIA 생명 암보험은 지금 그 일반암을 2천만 원, 고액암 2천만 원을 주는데 문제는 2013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80세에 보장받고 8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돼요. 알고 계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보장 대비 너무 오래 돈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 총 납입액으로 보면 그다지 추천할 만한 상품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암 2천만 원은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없잖아 들어서 아까 그 암에 대한 니즈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체국의 실비보험은 지금 5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처음에는 3만 원, 2만 7천 원이었지만 아마 지금은 그래도 한 4만 원 넘게 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르더라고요. 예. 네네네. 그런데 그래도 2010년도에 90% 주지만 보험료가 5년에 한 번씩 올라서 보험료 인상분이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이 상품은 굉장히 좋은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100세 보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가입하신 보험 조건을 그대로 100세까지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가입한 것들은 15년 갱신이라고 해서 100세까지 보장은 받지만 15년이 지나면 보험사에서 새로운 실손보험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변경을 해도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건대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가입하고 계신 거는 다행히 100세 보장이고 5년 갱신이라서 조금 5년마다 한 번씩 푹푹 오르니까 많이 느껴지시지만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오르는 걸 합산하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우체국 실비보험은 꼭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 2천만 원을 80세까지 납입한다는 건 조금 부담이 돼서 물론 지금 또 40대 후반이라서 20년 납을 하면 그래도 60대에 끝나? 70대 정도에서 끝나니까
가능하시면 20년도 좋지만 만약에 여력이 있으시면 15년 정도로 납입을 끝내놓고 보장을 받으시는 게, 왜냐하면 노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어서 보장을 끝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미 실손이 가지고 계시니까 3대 진단비, 뇌졸중, 암, 급성심근경색을 한 3천 정도 나올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암 수술비, 아까 우리 강의에서도 34대 질병 수술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비는 몇 개를 가입해도 받는 것처럼 이 수술비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가족 생활 일상 배상이라는 것도 한 1억 정도 넣어놓으면, 우리 집에 혹시 아파트 거주하세요? 네. 네. 그럴 경우 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아랫집에서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내가 남한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거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도 지금 일반 보험을 가입하시면 한 10만 원 돈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개의 손해보험사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해지 환급금을 안 받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나오다 보니까 보험료가 약 15%에서 20% 정도 저렴한데, 그걸로 가입을 하시면 20년 납을 해도 한 8만 5, 6천 원 선에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3만 원짜리를 빼더라도 한 5만 원 정도만 내가 추가로 하시면서 오히려 암 진단비는 100세까지, 그러니까 80세, 아까는 80세까지 보장받으면서 80세까지 내시는 것을 100세 보장받고 3천으로 늘려놨고, 그다음에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을 넣는데도 그 정도 추가로 되는 거고요. 혹시 여유가 더 있으시다면 재진단암이라고 해서, 보통 암 진단비는 한 번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암이 걸렸을 때 계속 반복해서 주는 그런 것들이 20년 갱신으로 해도 한 2만 한 5, 6천 원이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내가 현재 그 전체적인 그 생활비나 보험료 수준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막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요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3대 진단비, 수술비 이런 것들로 하면, 그 저해지로 하시면 8만 5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재진단암, 즉 암이 아까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갱신형으로 하시면 한 2만 5, 6천 원?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한 8만 원 정도 더 늘어나는데 보장은 완벽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네. 그래도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네, 네. 저희 전문가께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저해지 통합보험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네.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고민 좀 네네.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보험 고민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로 봐드릴 문자는 968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52세 여성입니다. 치매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간병보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가입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예. 이분이 그 나이가 52세 정도 되시면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상하죠? 네. 이제 막 준비해야 될 나이 같은데요. 그쵸. 예, 그러신데, 사실 우리 그 시청자님이 한 30대 정도 되시면 예. 제가 간병비가 어떻고 저떻고 보험이 어떻고 저기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첫째적으로 가입 조건이 뭐예요? 가성비죠. 예. 네, 보험료도 중요하죠. 내가 진단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은 이제 많이 그 간병보험에서는 들어보셔서 아마 그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치매가 알츠하이머나 그 파킨스병 있죠.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안 하죠. 아. 네. 그리고 광고 같은 데서도 보면 네. 치매보험 굉장히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한 거는 함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장을 거의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를 따지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간병보험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진단비로 받으시는 간병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간병인을 쓰는 간병보험이 있는데 네. 지금 진단비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1,000만 원만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나오시는데 가성비를 따지면 어떨까요? 네. 1,000만 원을 가입을 하시려고 보험료를 5만 원씩 20년을 내시는데 제가 볼 때 보험이 맞진 않죠. 성격으로. 그래서 저는 그 치매보험 같은 경우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저축이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서 준비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조언을 주시니까 참고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고민 해결이 되셨을 것도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거 더 있으실 거거든요. 전화 주세요. 저희 더 봐드릴게요. 이번에 문자 하나 또 보겠습니다. 4756님께서 주신 내용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67세이십니다. 암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중에 어디에 가입해야 더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이시겠죠? 강진욱 전문가님. 네. 우리가 특히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정말 약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하고 구분도 있을 뿐더러 손해보험사에서도 또 구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은 모든 암이 아니라 일반 암에 소외감은 뺍니다. 소외감에 생식기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진단 말이죠. 또 유방암도 빠지고 다 빠져요. 또 남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전립선암도 빠지고. 그래서 암보험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는데 정작 내가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도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특히 생명보험 쪽에서는 전체 암을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빠지는 부분이 좀 아직은 많기 때문에 또 뇌졸중과 뇌출혈 아까도 강의를 하셨는데 뇌출혈이 대부분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우선 자 암보험이면 암보험을 딱 보시고 자 대장 전막 내암 다 포장이 되는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지 또 우리가 얘기한 소외감 또 생식기암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받는지 대표적으로 빠지는 게 갑상선암 그다음에 상피내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요 4가지만 빠지고 모든 암을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을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생명이냐 손해냐 이거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만 있으면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희도 암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남편이 50대인데 암보험 하나 들어놓은 게 있는데 네. 이제 나이가 또 건강을 생각할 때라서 보험을 그거만 들어놓고 있어도 되는지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보험을 좀 제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남편분 보험 문의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남편분께서 지금 이거만 갖고도 괜찮은 건지 어떨지 몰라서. 50대시라고요? 네네네. 저희 제작진에게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요. 어떤 보험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 네. 2013년도에 라이나 생명에서 플러스 암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거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보험료는 56,000원 정도 납입이 되시고 네. 납입 기간은 10년 갱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네네. 예, 혹시 남편분 지금 어떤 질병 앓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으세요? 네. 혈압이 조금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약은 따로 안 드세요?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험을 만약에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진단이 나온다면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 보험을 싫어해서 예.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문의했어요. 남편분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잠시만 네네.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50대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요. 정리해드릴게요. 남편분께서 혈압이 있는데 아직 약은 안 드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암보험만 가입이 된 상황이고요. 보장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광희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남편분이 보험을 싫어하신다면 네. 사실은 우리나라 그 남성분들은 보험을 대체적으로 싫어하세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그 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네, 네.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설득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세요. 제가 네, 왜 네. 그러냐면 지금 혈압이 좀 있으신데 약을 또 안 드신다고 하셔서 네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아, 네. 예, 이분은 제가 조금 아까 방송 그 PPT를 말씀드렸던 게 혈압이 이미 있으신 분은 이분은 이미 질병이 시작되신 거예요. 근데 시한폭탄이라고 하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래서 뇌혈관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혈관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더 집중적으로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다행히 그래도 혈압밖에 없으셔서 네. 그죠? 네, 가입하실 수 있는 조건은 또 그나마 좀 무난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라이나 플러스 암보험을 지금 갖고 계신데 네네. 사실은 보험료도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으세요. 이 그 보장 내용에 비하면. 네네. 그런데 좀 문제점은 뭐냐면 10년 갱신이에요. 네. 네. 근데 아직은 50대시기 때문에 10년 있다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건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네, 10년만 납입하시고 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납입하시는데 10년 후에 문제점이 뭐냐면 보험료가 200~300% 정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네. 아. 네. 그런데 보험 주기가 각각이잖아요. 뭐 3년 주기가 있고 5년 주기가 있고 10년 주기가 있고 있는데 지금 10년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0대나 70대 같은 경우는 또 10년 갱신이 또 적격이긴 하시지만 지금 아직은 50대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왜냐하면 10년 있다가 그때 가서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면 네. 비싸니까 유지도 못하고 가져갈 수도 없고 안 가져갈 수도 없는 이게 악이 돼 버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청자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더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조금 제가 이제 플랜을 하나 드린다면 예. 첫째적으로 지금 가입하실 게 뭘까요? 실손 의료비가 없으세요. 그러시네요. 네. 평생 의료비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안 해놓으신 분이어가지고 네. 아마 암보험도 아마 주위에서 뭐 암이 필요하다 하셔서 아마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데 지금 첫째적으로 준비하실 거는 실손 의료비십니다. 예,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평생 의료비를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네. 암이 아니시면 어떡할까요? 그죠? 네, 지금 가입 증권에 보면 암이 있고 뇌출혈 진단비가 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는데 각각 네. 1,000만 원씩밖에 또 없으세요. 그래서 네네. 이 보험을 가지고 뭔가 내가 보험을 준비한다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신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첫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고요. 네. 또 3대 진단이라 해서 암하고 우리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인데요. 네. 지금 라이나에는 그 보험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뇌출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혈관이 터져서 거기에 고여 있는 것만 지급을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급받기가 힘드신데 모든 뇌혈관을 보장해주는 뇌혈관 진단비하고 그리고 뇌경색을 보장하는 뇌졸중 진단비가 있어요. 아, 네. 네, 근데 혈압이 있으셔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지금은 아. 약봉투만 있으시면 근데 지금 약을 안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째적으로 이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셔야 돼요. 네, 남편분한테 얘기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정확하실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뇌졸중 진단비를 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심장질환이라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심장 관련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하시고 암도 좀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그 플랜을 짜드리는 것은 뭐냐면 갱신은 갱신이지만 20년 있다가 갱신하시는 그런 보험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아. 그런데 네. 나는 갱신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비갱신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가격 대비를 따지고 가성비를 따졌을 때 내가 이왕이면 20년 동안 보장을 많이 받으신 게 난지 아니면 내가 갱신이 아닌 걸 통해서 진단비를 작게 가져가시든가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안이라기보다는 플랜을 드릴 건데, 네. 예.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실손 의료비하고 3대 진단 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방송 드렸던 수술 특약. 수술 특약은 뭐냐면, 이분은 이제 50대가 넘으셨기 때문에 뇌혈관 진단비라든가 허혈성 진단비, 그러니까 그 우리 심장에 대한 진단비가 그렇게 많이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네. 수술 특약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보완을 하시면 어느 네. 정도 그래도 내가 의료비 그 지출에 대해서 뭐 따로 네. 대출을 받으신다거나 뭐 내 통장을 지출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없으셔서 제가 요거를 좀 보완을 해드렸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혹시 남편분 운전하시나요? 네네. 네, 운전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그 2009년 전에는 우리가 교통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그 모든 그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그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장이 됐단 말이죠. 근데 네네. 그 이후에는 우리가 네. 운전자 보험이라 그래서 그 남을 그 배상해주는 그 네. 비용 담보가 따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의무 특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형사비에 대한 그 책임감은 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네. 또 내가 가진 보험이라든가 아니 저축이라든가 뭐 대출을 하다든가 이랬을 때 혹시라도 이제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네. 운전하다가 옆에 차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다 불법 유턴을 하게 됐어요. 아니면 네. 뭐 중앙선을 넘었다든가 그러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내가 따로 형사비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아, 몰랐죠. 네, 근데 지금은 다행히 사고가 안 나셔서 모르셨지만 지금 어쨌든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남편한테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는 안 하시더라도 여보 이런 사례가 있다더라 이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 같아?라고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비용 담보로 이 안에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험료가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 네, 그것도 연령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뭐 네네.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안내해드리는 것은 이 한 보험에 진단비도 넣으실 수 있고 실손도 넣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담보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까는 자동차만 보상을 했죠. 근데 이것은 네네. 우리 가족이 남을 다 배상하는 사람이 다쳤거나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부서졌거나 아니면 내 아파트에 누수 사건이라든가 누수가 되면 우리가 공사가 대공사예요. 막 다 뜯어서 뭐 도배도 해야 되고 또 전기 배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비용 담보가 몇백만 원이 지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가족 배상 책임은 사실 보험료가 600원도 안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몰라서 가입을 못 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증권을 통해서 그 우리가 비용담보라든가 내가 평생 의료비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료비라든가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20년 갱신을 할 것인가 비갱신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 네. 근데 20년 갱신을 하시면 진단비를 한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11만 원 정도면 가입이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그 라이나 보험을 좀 제가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던 것은 좀 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10년 있다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네네. 요것은 좀 고객님이 고민하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번 좀 네. 고민 더 해보시고요. 네네. 그래서 정리하셔도 56,000원 정리를 하시면 플러스 한 5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되시는데 진단비 플러스 됐죠. 그다음에 우리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보장이 더 보완이 됐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실손이 보완이 됐죠. 네. 예, 그리고 비용 담보까지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아까 좀 비갱신을 통해서 가입하신다 그러면 진단비가 1,000밖에 안 들어가져요. 네. 예, 그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 부분도 무조건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고객님의 니즈를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무 증상이 더 이상 없으시다면 기존의 정상체처럼 약간의 할증은 붙지만 정상체처럼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가장 지금 보험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분이 혈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으셔서 약을 좀 복용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전조 네, 증상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플랜을 짜드렸는데 한번 남편분한테도 여보, 내가 만약에 당신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계절이 바뀌거나 할 때, 특히 겨울철에 이럴 때 내열관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당신 준비하고 있어라고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남편분도.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서로 의지를 하세요. 남편분은 아내가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네. 아내분은 어때요? 남편분이 분명히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강희 전문가님, 혹시 네. 비갱신형으로 플랜을 짜볼 수도 있을까요? 네네.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진단비가 예. 조금 아까는 3천만 원씩 다 가입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20년 갱신인데. 그런데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으로 가신다 그러면 예.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뇌졸중이 1,000만 원, 그다음에 급성신경이 1,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점점 작아집니다. 저 통합보험 두 네네. 번째라고 준비하신 건 예, 비갱신은 2,000만 아닌 원씩. 거예요? 네네네. 갱신이 아닌. 네. 예. 비갱신을 통해서 하시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작아지죠. 아. 네. 근데도 굉장히 훨씬 보험료는 줍니다. 비싸고요. 네, 그렇죠. 일단은 가성비를 따져서 충분히, 왜냐면 이분이 50대시기 때문에 예. 20년 동안의 가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하신다면 좀 보장을 좀 많이 받으셔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저희 많은 분들이 또 보험 상담 받고 싶어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네. 자세히 좀 봐드렸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남편분이랑 좀 상의해보시고요. 혹시 설득이 네. 잘 안 되시면 남편분 저희 한번 바꿔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말씀해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와 있는 내용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6905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28세 주부입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지인의 권유로 90세 만기 100% 환급형인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가 18만 원인데요. 저축 효과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젊은 주부시네요. 저희 강진욱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자, 앵커님. 예. 제가 여쭤볼게요.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18만 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요.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만기 환급형이니까 내 돈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내 돈 주고 나는 보장은 공짜로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90세 만기예요. 그쵸? 그럼 90세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28세인데 30년, 60년 후거든요. 근데 60년 동안 내가 18만 원씩 냈는데 원금만 준대요.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는 아무리 비갱신형이 좋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현명하지 못한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18만 원이면은 아마 이 정도 환급분을 하시면 진단비 맥스 한 3천 정도 일반암? 요 정도밖에는 또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 일반 소멸성으로 가입해서 3천만 원 정도에서 5천을 가입해도 저해지로 한다고 하면 보통 이거 한 5, 6만 원 선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예. 그러면 18만 원이면 나머지 한 13만 원 뭐 이 정도를 우리가 하다못해 저축 또는 펀드 이런 거에 가입했을 때 60년 동안 냈어요. 얼마나 돼 있을까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성 하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가 환급형 이게 옛날에 20년 납 20년 만기 뭐 이런 것들은 환급형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100세 보장, 90세 보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먼 훗날입니다. 이거를 원금만 받겠다고 이렇게 큰 돈을 넣는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28세면 정말 저렴한 보험료로 내가 원하는 보장 다 가져가도 이거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어머니 지인의 권유여가지고 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않을 것, 또 이제 해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머니를 설득하셔야죠. 예. 어머니, 우리 집 형편에 이 18만 원이라는 돈이,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 대한 지출비도 생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어느 가정에 보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증권 분석을 하다 보면 이런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6905님께서 주신 내용 봐드렸고요. 짧게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예, 이번 문자는 698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60대입니다. 방송을 보면 보장 내용에 2번 특약, 2번 일당 이렇게 있던데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셨고요. 이강희 전문가님 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예, 아주 쉽게 얘기해서 2번 일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비라고 하는데 첫날부터
내가 가입한 금액이죠. 2만 원, 3만 원씩 일일당 책정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것은 입원비 특약이라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정액으로 내가 하루를 이틀을 입원했든 3일을 입원했든 상관없이 무조건 정액으로 뭐 일시금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죠. 네.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네, 만약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땐 당연히 정액으로 받으시는 게 낫죠. 왜냐하면 지금 60대에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다 그러면 2만 원을 받겠다고 보험료를 4만 원을 내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고객님들한테는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신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